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 된 남자이고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된 남자입니다. 38살이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니 주변에서도 다들 관심이 많았던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혼식과 동시에 저는 인생의 파국을 맞게 되었어요. 제 신부는 저보다 6살이 어린 사람이었는데요. 다들 절 보고 부럽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가뜩이나 늙은 아저씨가 6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나니 저도 나름 자부심이 있었죠. 저는 아내를 직원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직원과 격리를 뽑아야 되는데 아내가 격리로 면접을 보러 오게 되었고 그때 처음 만나게 된 거죠. 나이에 비해 경력이 아예 없었고 학벌도 고졸이었어요. 아내 말로는 사수를 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집이 망하면서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대요. 그래서 29살이 될 때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일만 했다는데 30살이 되던 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평생 이렇게 살 순 없겠다 싶은 생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격리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자격증도 따고 추가로 딸 수 있는 다른 자격증들까지 땄다는데 문제는 취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내는 아주 절박하고 다급했는데 20여 분가량 면접을 보면서 이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던 직원상과 가장 흡사한 사람이었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내와 처음 만난 건 직원과 대표 사이로 만나게 되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내를 사모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미모가 화려하거나 엄청 예쁘거나 몸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수수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매력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보면 볼수록 사람을 잡아 끄는 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재미로 사주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내한테 도화살이 무려 3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도화살이 옛날이야 나쁘게 여겼지만 요즘엔 끼와 매력이 많은 의미로 저희 아내 보고 타고난 연예인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한테 끌린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이 말을 듣고 제일 걱정이 되었던 건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매력이 많은 사람인데 당연히 남자가 꼬이겠지 싶었죠. 근데 아내는 이런 제 걱정과는 달리 다른 남자들에겐 아주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제가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도 했고요. 제 의뢰인이 아내에게 찝쩍거리며 작업을 걸었다가 된통 당하면서 저희 사무실에도 발을 못 들였죠. 전 이런 모습에 아내를 더욱 믿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을 해달라고 제가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아내와 연애한 지 8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저의 프로포즈에 아내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진 씨, 저는 현진 씨랑 결혼 못해요.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라며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본인이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될 수 없는 몸이라며 아주 힘겹게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저 사실 26살 때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궁 적출하는 수술까지 받았고요. 어린 나이에 여자로서의 삶도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자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현진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현진 씨 만나면서 처음으로 결혼이란 걸 하고 싶었어요. 제 몸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심도 없이 현진 씨랑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현진 씨가 저한테 했던 말을 듣고 나선 현진 씨랑 결혼은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고 했어요. 그러니 현진 씨가 아이는 많이 낳고 싶다고 했잖아요. 조카들만 봐도 너무 이뻐서 내 아이는 가능한 셋 이상은 낳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현진 씨한테 해줄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을 접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라며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를 있는 힘껏 안아주었어요. 다른 건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저는 아내 하나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운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도 여자를 몇 번 만났지만 이 사람처럼 운명이란 생각이 들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내나 저나 제일 걱정스러웠던 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가장 고민이었죠. 그렇게 머리를 맞대서 생각한 결론이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자고 했어요. 일단 결혼은 하고 나중에 임신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고 했는데 아내도 울먹거리며 현진 씨가 그렇게 말해준다면 나야 너무 고맙죠. 내가 평생토록 이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너무 고마워요. 나 살려줘서 라고 했어요. 물론 부모님께는 대못을 박는 일인 걸 알았지만 그 정도로 이 여자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 후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한참을 결혼 준비로 바쁘던 때 장모님께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찾으셨고 처갓집에 가니 혼인신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요즘 트렌드가 혼수 준비보다는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는 분위기 아닌가? 내 집 마련도 있고 하니 혼인신고부터 하는 건 어떤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행복주택의 경우엔 인기지역은 청약 경쟁률도 높으니 서두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긴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대상이 되면 대출 조건도 완화가 되기에 저한테도 나쁘지 않은 일이었죠. 법무사 사무실 낸다고 은행에 빚을 좀 많이 졌는데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요 저한테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확실히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 준비를 하니 마음가짐도 다른 것 같았어요. 뭐랄까 정말로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생겼다는 기분이었죠. 저희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신혼여행지만 정하면 됐었어요. 아내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 했는데 저 때문에 국내로 여행을 가야 했어요. 제가 약간 공황장애가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탔거든요. 근데 아내는 이런저를 배려해 벌써 부산에 있는 좋은 호텔에 예약을 했다고 했죠. 아내에겐 의미가 있는 신혼여행일 텐데 저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해 제가 미안해하니 되려 저를 위로하듯이 부산에 있는 이 호텔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현진 씨 덕분에 제가 호강을 다 해보네요. 우리 가서 관광도 하고 맛집도 가고 재밌게 놀다 와요. 라며 환하게 웃어준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차를 렌트하고 저녁 때가 돼서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현진 씨, 우리 일단은 호텔로 먼저 갈까요? 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 정말 어딘가 안 좋아 보여 알겠다며 예약을 해둔 호텔로 갔습니다. 해운대 근처에 있는 호텔이라 부산역에서 꽤 가야 했어요. 근데 가는 내내 아내의 표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아니라는 단답뿐이었죠. 그렇게 호텔에 도착하니 저녁 8시가 되었고 아내는 저보고 먼저 씻으라고 했어요. 본인은 씻는데 오래 걸린다면서요. 그렇게 개운하게 씻고 밖을 나왔는데 아니 아내가 방에 없는 겁니다. 분명 어디를 나가는 거였으면 나간다고 말을 했을 텐데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죠.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핸드폰 또한 침대에 두고 나갔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혼자 방에 남아 사라진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윽고 벨소리가 들렸고 저는 아내가 왔구나 하는 생각에 곧장 문을 열었어요. 아니 근데 웬 낯선 남자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남자들에게 누구냐고 했어요. 그러니 제 아내의 이름 석자를 얘기하며 잠깐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도 되냐고 하는 겁니다. 보아하니 나이가 지긋이 먹은 중년의 아저씨들이었어요. 제가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보니 그중 한 명이 다짜고짜 시꺼먼 가방에서 무슨 사진을 몇 장 꺼내는 겁니다. 그리곤 이걸 보라며 저한테 건네주는데 전 그 사진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그 사진 속엔 앳된 모습을 하고 있는 제 아내가 있었는데 손바닥만한 옷을 입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엔 제게 그 사진을 건네준 아저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곤 이게 다 뭐냐고 했어요. 그러니 옆에 있던 다른 분이 그쪽 살려주려고 온 거니까 얘기 좀 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일단 들어오시라고 했고 침대에 걸쳐 앉아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같이 한숨을 푹푹 쉬며 저한테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그 시커먼 가방에서 들어있는 사진들과 자료들을 제가 하나씩 보여주며 제 아내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같이 온 3명의 아저씨들은 각자 본인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말을 꺼낸 아저씨는 50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제 아내를 처음 주점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의 나이는 고작 21살이었다는데 저한테 사수를 했다고 했던 과거랑은 다른 이야기였죠. 아내는 21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점의 에이스와 같았대요. 모든 아저씨들이 아내만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 선택된 사람이 그 아저씨 본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아저씨는 저희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고 집까지 말아먹으며 저희 아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었대요. 아내는 카페를 차려달라고 했고 몇 달간 열심히 그 카페를 운영했는데 장사가 안 되면서 그걸 말도 없이 접어버리고 또다시 밤에 일을 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 사람은 일반 평범한 회사원에 자식이 둘이나 있는 애아빠였는데 제 아내의 요구로 본처를 버리고 결혼식까지 올리며 2년 동안 같이 살았대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2년 동안 동거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 두 번째 아저씨는 아내와 함께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어떻게든 아내를 붙잡아 놓으려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대요. 그러니 아내는 그 아저씨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 자궁 적출 수술을 받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었다네요. 저한테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한 그 나이였죠. 그러면서 아내는 소리 소문 없이 집을 나가버렸다는데 그때부터 이 두 번째 아저씨는 아내를 수소문하며 찾아다니다가 첫 번째 아저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같이 아내를 찾고 다녔대요. 사기로 신고를 하려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세 번째 남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아저씨는 인테리어 회사를 크게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내의 철판은 더욱 두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 본인의 과거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이 세 번째 남자랑도 한 2년을 같이 살았대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본인 회사 격리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며 자격증을 좀 따라고 했던 사람도 이 아저씨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자격증을 따고 2년 동안 이 아저씨 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하며 어마어마한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잠적을 했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아저씨가 나타나면서 아내의 과거에 대해 전부 다 알게 되었대요. 근데 또 본인들 같은 피해자가 나타났다며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가 사라진 것도 부산역에서 저희를 미행하고 있던 이 아저씨들을 보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 같다고 했어요. 어쩐지 아내의 표정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진 이유가 이 사람들 때문인 거죠. 저는 이 모든 아내의 화려한 과거 이야기를 듣고 넋이 나갔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모든 증거들을 그분들이 보여주었거든요. 이 모든 사실을 당사자 아내가 아닌 3명의 아저씨들로부터 듣게 된 저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심지어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지키려고 했던 이 여자가 알고 보니 아주
만인의 여자였더라고요. 이 세 분도 아내를 몇 년 동안 찾고 추적한 끝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이렇게 저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왜? 사람이 너무 화가 나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저도 그 순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이제야 퍼즐이 맞추어지는 듯 아내와 장모가 혼인신고를 먼저 하라고 했던 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들 말로는 제가 마지막 타겟이었던 것 같다는데 저는 고개를 숙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억울함에 눈물만 나왔죠. 어떻게 만나도 꼬여도 이딴 여자가 꼬이는지 제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훌쩍대는 소리를 듣곤 그 중년의 남자 세 분도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는데 같이 고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런 여자는 아예 매장을 시켜버려야 된다면서요. 일단 저는 그 사람들에게 받은 모든 증거들을 달라고 했고 연락처를 받은 후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부산에서 올라와 처갓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장모님과 장인어른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는데 자기네들도 딸이랑 연락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돼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른다며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였고 아내가 전에 살던 집으로 소장을 보내니 신혼집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곤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현진 씨, 그 아저씨들 나 모함하는 거야. 예전부터 나를 좋아한 사람들이었는데 스토커처럼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얼마나 현진 씨를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하는 가식스러운 그 여자의 얼굴에 그 모든 증거들을 던져버렸어요. 그 남자들이랑 찍은 사진들부터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내용, 심지어 그 사람들과 같이 했던 동영상 USB까지. 이걸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오냐고. 너는 이제 콩밥 먹는 일만 남았다고 했네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여자를 문 밖으로 내팽개쳤어요. 그러니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더니 무릎을 탈탈 치며 일어났는데 아씨, 등신 같은 놈 하나 잡아서 땡 잡았다 싶었는데 웬 날파리들 때문에 일을 다 망쳐놓네 하며 너라고 뭐 별 볼 일이 있는 줄 아냐? 너도 그 인간들하고 똑같은 남자야.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하며 가래침을 받고 소송하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사람이 저렇게까지 바뀌는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해 무효 처리는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산까지 찾아와 저에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려준 그 아저씨들은 저에게 가끔씩 재판 진행에 대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회사 돈 횡령으로 실형을 받을 것 같다고 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꿈을 꾼 것만 같아요. 사실 사기 결혼 당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막상 제가 피해자가 되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빠지게 되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저는 그 누구도 믿질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 여자들은 더 믿질 못하죠. 장가가는 건 꿈도 못 꾸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소박한 꿈도 사라지게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저처럼 이런 사기 당하시지 마시고 결혼할 상대방을 잘 알아보시고 결혼하시길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별탈 없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